실록이라는 작업을 지금 계속 하는 것은 이유는 아주 단순했었습니다. 남과 북이 서로 나누어져 서로 그 갈등을, 갈등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저작을 어디까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자료적 비판은 필요합니다. 예컨대 1945년 8월 이후 최초의 김일성 주석의 대외적인 어떤 발언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은 브야츠크에서 8월 20일 날 그 항일 유격 대들한테 이야기했던 건당, 건군, 건국에 대한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초로 알려진 것은 찾아보니까 임춘추가 1970년 10월 28일 날 조선공산 창건을 한 그의 위대한 군항에서 처음 얘기되고, 그 이후에 소책자로서의 이것이 발굴이 되고 나중에 김일성 저작 선집이나 전집에는 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김일성 선집이나에는 이런 부분들이 다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대개 제가 생각할 때 김일성은 제대로 훈련받은 공산주의자였기 때문에 건당, 건군, 건국에 대해서 자기 동료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목표 없이 어떤 행동에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항상 그들은 자자가 특조도 현정세와 우리의 임무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원래 그렇게 회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도 8월 15일이라는 새로운 정세 속에서 이런 정세에서 우리는 뭐를 할까? 우리는 당을 다시 꾸려야 돼. 그 다음에 우리 군대, 자기들 군대 그 부분을 갖다가 재조직해서 국가무력으로 삼아야 돼. 세 번째는 그런 다음에 결국은 권력, 정권을 쟁취해야 되는 게 아니겠어? 라는 얘기는 막 쉽게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땠을까는 이건 정확하지가 않아요. 다만 그것이 임춘추가 남긴 수첩의 일부가 적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개 그런 얘기는 했을 텐데 정확히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근거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쭉 그 북의 자료들을 봤을 때 북은 사람들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전 그런 걸 아직까지 발견한 적은 없습니다. 북은 없는 거를 갖다가 있었다고 하거나 하는 적은 없어요. 다만 있었던 걸 없는 척해요, 어떨 때는.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건이나 인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아예 언급을 안 해줍니다. 어떤 부분은 약간 과장을 해갖고 이렇게 하는 평가, 이런 부분은 있지만은 전혀 없는 걸 갖다가 있었다고 하든가 뭐 이런 경우는 저는 아직까지 발견을 못했습니다. 만약에 여기 계신 여러 선생님들께서 그런 게 있었으면 저를 좀 아껴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그런 것은 없더라. 누군가는 또 이런 북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누가 조선노동당을, 누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아니면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갖다 보유하는 그런 것을 설계했을까? 1945년 당시에 지금 같은 모습의 조선반도를 갖다가 상상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근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또 조금 부분이 있습니다. 북에 있어서는 그것을 갖다가 한 위대한 인물에 있어서의 어떤 창조성으로서 그의 어떤 굳센 강철 같은 의지로서 설명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그것을 갖다가 어떤 역사적 유물론적인 입장에서 또 설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거는 우연과 우연이 계속 꼬여지면서 만들어진 결과인 거죠. 작고 가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현재와 같이 핵으로서 대륙탄도 미사일로서 자기들을 갖다가 무장하면서 지키려고 했던 것은 사실은 계획된 행동, 의도된 행동은 아니었을 겁니다. 주변 조건들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진 거였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떤 것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요구하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조금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의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저런 부분들, 그러니까 영웅주의적인 역사 해석이라든가 음모론 이런 것들에 힘을 실어주고 갖고 북을 갖다가 보게 되는 것은 대단히 곤란하다. 근데 북에 있어서는 어떤 그 영웅적 서사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게 노동신문이에요. 노동신문은 1967년 5월 이전에는 부정적인 기사들도 많이 나와 있었는데 간부들에 있어서의 어떤 그 잘못된 그런 대한 몰이 간상배들의 활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 실었어요.
비판과 자기 비판들을 열심히 실었어요. 근데 그 뒤에는 승리와 영광을 갖다가 선동하는 내용들로 지면을 채우다 보니까 부정적인 부분들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에 있어서의 부정적인 측면을 갖다 살펴보려면은 김정일 전집이라든가 김정은 전집을 찾아봐야 돼요. 거기에는 언급이 나옵니다. 어떤 놈들이 말이야 논가에 그 콩을 갖다가 심었는데 그러면 그거는 그 열심히 심은 그 주민 인민의 목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막 아주 이런 못된 짓을 하더라. 신문에 안 나와요. 근데 김정일 전집에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인 언급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북에 대단히 소수의 제한된 사람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는 약간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그런 것입니다. 작고 가난한 조선노동당은 그들이 노선을 자력갱생이라든가 이런 미사역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제가 판단할 때 그거는 외통수에 몰려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자력갱생보다는 유무상통이 훨씬 좋잖아요. 근데 유무상통이 안 되는 조건이니까 자력갱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자력갱생을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참 그걸 오해를 해요. 그들이 본심을. 우리가 또 하나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저도 이제 북쪽 분들하고 뭐 이래저래 했어요. 하다 보면 뭐 예를 들면 회의하다 보면 아마 북하고 실무 회의를 해본 분들은 알 거예요. 다시는 공화국 땅을 밟을 생각도 말고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요. 네? 근데 그거를 처음에 이 사람이 나하고 조만간까지 웃고 떠들다가 이 사람이 왜 이러나 하고 당황을 했는데 나중에 다시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건 저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평양 쪽을 얘기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이 사람들하고 회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 불바다 발언 이러면 우리는 난리가 나잖아요. 그건 우리를 향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평양 쪽에다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뭐 평양에서 예를 들면 그 국수가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이런 얘기. 요걸 그 사람한테 인격적 모욕을 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쪽의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 우리는 그들에 있어서 어떤 그런 것들을 잘 이해도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대적 두 개의 국가라는 것도 누구를 향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했는가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면 이게 오히려 그 북한 인민 내부들에게 뭔가를 갖다 기준점을 주는 건가? 뭐 이런저런 것들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다. 이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때문에 어떤 북은 우선 급한 대로 실행을 하고 나중에 합류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립적인 어떤 그 민족 경제를 갖다 건설할 때도요, 스스로가 만드는 게 자립적 민족 경제라는 이름을 못 붙였었어요. 처음에는. 실제 행위는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나중에 가갖고 뭐 조선노동당 61년 이런 당대회 때 가서 처음으로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런 지향이 아니에요. 있었는데 이름을 안 붙여요. 행위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합리적화하는 아니 이름 붙이기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선 성질나서 한마디 확 던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못 줄 수 있는 경우도 북은 의외로 있습니다. 그들이 모든 것이 자로 잰 듯이 행동과 그것의 이론화가 맞아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아요. 예를 들면 그게 제일 대표적인 게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 문제에 대한 왔다 갔다 합니다. 북은. 순위가 되게 쭉 가지 않았었어요. 그들은. 6.25 전쟁 때 다르고 한국에서 1960년 그 4월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때도 달라지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만의 어떤 그 행위로서 변화되는 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오해를 무릅쓰고 말씀을 드리면은 1972년 7.4 성명 때요. 북은 좀 당황했을 거예요. 왜? 아주 그해 박정희가 민족 자주를 받아들여. 자주,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이잖아요. 자주를 얘기를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아니, 하는 거죠. 살인마 전투환이가 갑자기 우리가 제안한 수재물자를 갖다가 받아들여?
그것도 사실 준비도 안 돼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막 이러저 뿌려갖고 남쪽에 보냈던 거죠. 그때 전두환은 그 뒤에 역제안을 합니다. 자, 그래 우리가 같은 동족으로서 니네 이렇게 해서 참 고맙다. 근데 지금 누가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지? 분단 상황에서 이산가족이다. 그 상봉시키자. 최초의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즉 북은 또 남에서 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원칙적으로 견지한 박정희나 전두환까지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그냥 안 하면서 쟤들 왜 저러고 있냐라는 식으로만 얘기하면은 곤란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한테 많이 실망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썼잖아요. 대통령이라는 건 삶의 소대가리 같은 놈이고 뭐 니네 맨날 있지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든지 흡수통일이나 하려고 했었고 얘는 뭐하냐. 그러면 남쪽에 있어서의 어떤 그 흔히 변혁운동을 지향한다는 그런 세력들은 또 뭐하고 있냐라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저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에 있어서의 어떤 그 변화가 우리의 어떤 노력이 그들을 또한 견인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쪽만 하면서 니네 입장이 그러면 우리는 하면서 이상한 어떤 그 잘못된 그런 결론으로 유도되는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델이라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그 정합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자기가 선택하고 끌어간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주어진 조건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는 그런 측면이 많다. 그러니까 주변적인 어떤 상황들이 바뀌는 속에서 이들은 좀 더 선택을 갖다가 넓혀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